(1920년) 그해 우리 민족의 독립의지와 기계를 보여준 승리의 해였다. 나라를 빼앗기고 독립전쟁에 뛰어든 청년들은 하루하루 목숨을 건 오늘을 살아야 했다. 서슬퍼런 일본 제국주의를 향해 두려움 없이 방아쇠를 당겼다. 왔어! (100년) 전 우리 독립군이 우리에게 남겨준 유산은 무엇이었을까? (1920년) 6월 독립군의 작전은 완벽하게 성공했다. 제영지물을 이용한 유인과 매복, 그리고 정광석화와 같은 기습 공격, 일본군 정예 부대에 맞서 승리를 쟁취한 그 순간 가슴속에는 독립을 향한 열망이. 봉오동의 승리는 기나긴 독립전쟁의 시작이었다. 독립군을 압박해오는 일본군의 공세가 거세졌던 까닭이었다. 경술국지 이후 만주 지방은 독립을 위한 준비의 땅이었다. 일제 통치권을 벗어난 간도 일대 곳곳에 민족교육, 군사훈련 양성기관이 세워졌다. 만주에서 군관을 양성하며 독립전쟁을 준비해온 지 10년. 3.1운동의 함성은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됐다. 3.1운동 이후 수많은 청년들이 군관학교를 찾아 만주로 넘어왔다. 서간도에 신흥 무관학교가 있었다면 1920년 2월 북간도에 세운 사관 연송소는 단기간에 독립군 정예 장교를 양성해냈다. 대종교는 당군을 모시는 민족 종교다. 지금은 국내에서 그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만 대종사 나철이 만주로 교단본부를 옮긴 1910년대 전후로 대종교는 만주 독립운동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북로 군정서의 총재 서일 또한 대종교인이었다. 13년경에서 이제 완전히 만주에서 자리를 잡고 본격적으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그 독립운동의 총대장은 백호 서일 선생님이 하셨던 거죠. 마을 건너편 언덕 반일지사묘에 모셔진 나철, 김교헌, 서일은 당시 만주 독립운동의 정신적 지주였다. 대종교 총본사가 지금의 화룡현 청파호, 그래서 지금도 가면은 삼종사 묘역이 그 언덕에 있죠. 그만큼 대종교는 많은 그 당시 이주 한인들한테는 종교적 신념 플러스 어떻게 보면은 이주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정신적인 뭐라 그럴까요? 지주라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이제 대종교를 믿음으로써 독립운동의 어떤 하나의 그 정신적인 매체를 확보한 거고, 그래서 대종교인 가운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김좌진 장군, 이분도 대종교인이고, 서일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신규식, 이런 분들도 다 대종교인들이에요. 당시 서일 총재가 김좌진을 영입했다. 그가 대한제국 육군 무관학교 출신으로 군사 부문에 능했던 까닭이었다. 그래서 북로군정소 총대였던 서일 장군, 서일 총재하고 김좌진 장군의 명의로 서로군정소 석주 이상용한테 편지를 보내죠. 제대로 된, 뭐 표현이 이상하겠지만은 정식 군인을 좀 파견시켜달라.
서로 군정서의 책임자 석주 이상용은 흔쾌히 그 제의를 수락했다. 근데 이장령이 누구하고 같이 가냐면 강화린이나 이우석이라는 사람하고 군서를 정말로 그 수레에다가 한가득 싣고 서간도에서 북간도로 갑니다. 이장령, 김훈, 이범석 등 서로 군정서의 핵심 교관들과 신흥 무관학교 졸업생들이 북로 군정서 사관 연송소의 교관으로 파견됐다. 서로 군정서 신흥 무관학교 출신 교관들은 후에 북로 군정서 군대 조직의 주요 지휘관 역할을 담당했다. 북로 군정서는 무기 또한 충분히 갖추고 있었다. 군정서 부대는 약 600명으로서 기관총 4정을 갖고 있으며 총기 약 500정은 신식이다. 탄약도 분구에 우차 20량 분량을 갖고 있음을 직접 보았다. 폭탄은 적어도 1000개 이상이다. 독립군은 여러 통로를 통해 일본식, 미국식, 중국식 등 다양한 근대식 무기를 구입했다. 특히 주력 무기는 러시아제 모신나강 소총이었다. 일본군은 최신 최강의 무기 체계를 갖추고 있었지만 보병 주 무기인 소총의 활용 면에선 독립군의 모신나강이 뒤지지 않았다. 독립군은 최신의 러시아제 무기를 어떻게 구입할 수 있었을까? 북로 군정서 이정의 진중일지에 그 내용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 1920년 7월부터 무기 운반, 무기 구입 등이 주요한 일정으로 언급됐다. 사관 연송소가 문을 연 때가 2월. 북로 군정서는 군사훈련과 동시에 실질적인 전쟁 준비에 돌입했던 것이다. 독립군의 무기를 판매한 이는 세계 제1차 대전 동부전선에 참전했던 체코 군단 가이다 장군이었다. 서일 총대는 직접 연해주로 가 체코 군단과 접촉했다. 군자금 마련 등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래는 무사히 성사됐다. 문제는 그 다음 어떻게 북로 군정서까지 가져갈 것이냐였다. 사관 연송소 경비대 소속이었던 이우석은 무기 운반 임무를 명령받았다. 무기를 운반하러 러시아 노령에 갔다 오라고 한다. 지방에서 뽑은 농민 200명, 경비대원 30명이 길을 떠났다. 서일 총재께서 무기 구입을 위해 러시아로 가십니다. 제군들은 확보한 무기 운반을 위해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 적의 감시와 중국 마적대의 위협이 크니 각별히 안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그 무기를 만주까지 가져오는데 최소 200km입니다, 거리가. 그거를 자동차나 헬기로 가꾸는 게 아니에요. 걸어서 가져와야 돼요. 걸어서 가져올 때 일본군의 감시, 일본 헌병경찰의 감시, 중국 동북군벌의 감시를 피해야 되는 거죠. 그 많은 무기를 가져오는데 독립군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마을에 있는 조선인들이 다 조선시대로 이야기하면 부역을 한 거죠. 자발적으로. 멀고도 험난한 여정이었다. 사관 연송소가 있는 왕청현 서대파를 출발해 국경을 넘어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왕복해야 했다. 무기를 지고 돌아오는 길은 배로 힘들었다. 감시를 피해 낮에는 산중에 응거하고 밤에만 행진했다. 일본군 도착과
해삼 위항 내 해변으로 어두운 밤에 행군하여 산 정상으로 70여리를 가서 무기를 받아내었다. 장총 200여 정과 중기관총과 탄환을 한 집씩 쳤다. 한 달여 만에 무기 운반대가 도착했다. 천신만고 끝에 확보한 최신 무기로 사관 연성소 생도들은 졸업과 동시에 정규군의 위상을 갖출 수 있었다. 일본 측 첩보에 따르면 북로 군정서 병사는 소총 한정에 총탄 500발, 수류탄 1개를 소지했다. 언제든 실전 투입이 가능할 정도의 무장 상태였다. 일제는 만주를 침공할 구실을 만들고 있었다. 1920년 들어 일제는 중국 측 만주 군벌 세력에게 독립군 터벌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일본군 측에서 대양 군정서군을 토벌하라 압력을 가하고 있어. 조속히 병영을 이동해 주시오. 한 달 기한으로 군정선은 좀 더 깊숙한 산림 지역으로 이동하기로 하고 중국 측은 독립군을 쫓지 않는다는 데에 합의했다. 끊임없이 독립군 동향을 감시해오던 조선군 사령부는 간도 지방에 대한 대규모 토벌 작전을 세웠다. 2달에 걸쳐 독립군을 섬멸하고 독립운동가를 색출해 제거한다는 이른바 불령선인 초토 계획이었다. 무장 독립군을 토벌한다는 빌미로 일본군은 무고한 양민까지 닥치는 대로 보복 학살했다. 독립군 활동을 지원하던 간도 한인 사회를 철저히 파괴하겠다는 것이 진짜 목적이었다. (1920년) 간도 한인 학살 현장은 말할 수 없이 잔혹했다. 학교와 마을 전체를 불태우고 성인 남자는 총살, 교살했다. 독가스를 사용해 한인들을 대량 살상하기도 했다. 이 시기 수천 명의 간도 지역 한인이 학살됐다. 러시아와 북한 접경지대에 위치해 국제도시로 부상한 훈춘. 1920년 당시 일제 간도 초토 계획의 1차 토벌 지역이었다. 일본군이 중국령인 간도를 침략할 구실을 이곳 훈춘에서 찾았던 까닭이다. 1920년 10월 2일 훈춘의 일본 영사관이 습격당했다. 영사관이 불타고 일본인 거류지가 공격당해 사상자가 발생했다. 일본의 사주를 받은 중국 마적단의 소행이었다. 일본군은 마적단 속에 불령선인과 러시아 과격파가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했다. 일제는 자국민 보호라는 명분을 내세워 조선주둔 일본군을 만주로 보냈다. 조선주둔 19사단, 연해주에 주둔해 있던 시베리아 파견군, 그리고 관동군까지 일시에 출동시켜서 북간도를 포위해 들어갔다. 그 병력이 무려 2만여 명에 달했다. 10월 21일 대군평 전투를 시작으로 완누구, 천수평, 어랑촌 등 6일 동안 10여 차례의 치열한 전투가 전개됐다. 북로 군정서 이동에 대한 첩보를 이미 입수한 일본군은 청산리 일대 전후로 진입해 독립군을 포위하겠다는 작전이었다. 10월 21일 아침
드디어 일본군 전위부대가 계곡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다. 발사! 300여 명의 독립군이 일제 사격을 가했다. 30분 만에 전위부대는 섬멸됐다. 제1선 정면에 중대를 이끌고 매복해 있던 김운의 북로 아군 실정기에 따르면 뒤이은 1군 주력부대 또한 당황하여 제대로 응전하지 못했다고 한다. 후방에 계속 전진하던 적의 부대는 목표 방향이 전혀 맞지 않는 사격으로 소총 기관총을 난사하였으나 일발의 효력이 없었나이다. (22일) 일본군 주력부대는 완노구에서 홍범도 부대에 대한 포위망을 좁혀갔다. 천리봉에 지휘부를 설치한 홍범도는 일본군의 계획을 미리 간파했다. 홍범도는 적의 포위전을 역이용하기로 했다. 나의 심정이 꺼림칙하여 밤중에 군사를 집합시켰다. 이대로 날이 밝기를 기다리는 건 버릇입니다. 지금 즉시 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 매복한다. 알겠나? 예! 발사! 유인 작전에 말려들어 일본군 400여 명이 사살됐다. 어랑촌에는 일본군 정예부대가 집결해 있었다. 김좌진 부대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 적에 대응했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일본군 주력 부대에 밀리고 있었다. 위기의 순간 발사! 퇴각했던 홍범도 연합부대가 전투에 가세했다. 전세는 순식간에 뒤바뀌었다. 오전 9시부터 10시간 동안 양측 전력이 총동원된 혈전. 청산리 전쟁 최대 격전의 결과는 독립군의 대승이었다. 북로 군정서 총재 서일은 청산리 전쟁에서 일본군 1,400여 명을 살상했다고 그 전과를 임시정부에 보고했다. 나의 나라 대한민국. 그 이름을 되찾기 위해서라면 죽음이 두렵지 않았다. 독립을 향한 뜨거운 의지로 쟁취한 승리의 기억. 그 정신은 끝까지 살아 20년 후 한국 광복군 창설의 밑거름이 되었다. 일제에 맞서 끝끝내 품었던 독립에 대한 열망, 꺾이지 않았던 믿음. 100년 전 우리 독립군이 물려준 값진 유산이다.